자, 10-6장 분자 궤도 함수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원작가 이론이라고 해서 혼성 오비탈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다루면서 했었는데, 자, 우리가 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요,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축에서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간에 얘는 방향성이 없잖아, 맞죠? 방향성이 없으니까 얘들이 결합할 수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X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A 오비탈의 그러니까 A 물질의 S 오비탈, 얘는 B 물질의 S 오비탈을 했을 때 얘들이 결합을 해서 형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축 방향에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축 자체에서. 자, 이렇게 되는 결합은 아무래도 결합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결합을 우리는 시그마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파이 결합은 S 오비탈에서는 없고요. P 오비탈부터는 자, 파이 결합이 생기게 됩니다. 자, 파이 결합은 어떤 것들이 있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X축으로 갔을 때, 자, 예를 들어 PX 오비탈이 이렇게 있겠죠? 자, X축으로 갔을 때, X축 기준에, 자,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그마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이 X축의 경우에는. 근데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지금 얘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죠? 이 y축으로 향해지는 py 오비탈이 있고 pz 오비탈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py 오비탈 같은 경우는 x축처럼 이렇게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되는 이 방향, 수직 방향으로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파이 결합이라고 한다고. 파이 결합이라는 것은 시그마 결합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자 겹침 현상이 있는 거라 이렇게 간접적,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의 인력과 같은 느낌으로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결합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시그마 결합이라 했었고요. 시그마 결합. 여기 하나부터는 파이 결합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자, 분자 궤도 함수 이론이라는 것은 왜 나오게 됐냐라는 얘기냐면요. 원작가 이론에서 조금 더 나간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원자 궤도 함수의 중첩이라는 개념으로 공유 결합의 안정도를 설명을 했었는데, 그리고 VSEPR 모형부터 VSEPR 모형에서 시작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원작가 이론으로 사실은 설명을 했었잖아요. 혼성 오비탈을 이용을 했었죠. 혼성 오비탈을. 자, 혼성 오비탈 이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혼성 오비탈 이용해서 분자의 기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나오는 여기 산소 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쓰고 또는 VSEPR 모형을 써서 직선형 또는 선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분자들을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관점에서 분자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들의 자성을 한번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근데 지금 현재 산소 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쌍이 있지만 어쨌든 얘들이 이렇게 스핀 방향이 반대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상쇄가 돼버린다고요. 한쪽 방향으로 있으면 플러스, 예를 들어 반대 방향 있으면 마이너스를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상쇄가 돼버린다. 자, 상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들은 자성을 띠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성을 띠지 않을 것이다. 자,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자성을 띄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상자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의 상자기성의 반대는 반자기성입니다. 자, 상자기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상자기성이 되려면 홀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홀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홀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이걸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원자과 결합 이론 또는 VSEPR 모형이 있는 루이스 전자 점식, 루이스 구조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여기 나는 분자 궤도 함수 이론, 자, MO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모큘러 분자 그리고 오비탈 궤도 함수라고 해서 분자 궤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자 궤도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파동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10-22의 그림을 보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0-22 그림에 자, 이렇게 가는 A 파동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있는 지금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들을 두 개를 합치면 더 진폭이 커지겠죠. 이런 식의 진폭이 커지는 게 있겠죠. 이거 우리가 보강간섭, 보강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자, 여기서 여기 플러스 예를 들어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걸 했을 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때는 사실상 합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물리원에서 배웠죠? 자, 보강간섭, 상쇄간섭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전자도 하나의 파동 함수처럼 파동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화원에서 2단원 전자를 배울 때 전자의 이중성이라 해서 입자성과 파동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입자성과 파동성을 띈다 했는데 전자의 파동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 이 오비탈 같은 경우도 자, 원자와 원자가 이루어서 분자를 이루는 거잖아. 맞죠? 원자와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를 이루는데 그것들이 여기 하나의 오비탈, 요거는 예를 들어 S 오비탈이라 했을 때 자, S 오비탈, 하나의 S 오비탈, 하나의 S 오비탈.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 A 원자의 S 오비탈, B 원자의 S 오비탈을 했을 때 두 가지 형태로 얘들이 궤도 함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강 간섭의 형태로 여기 있는 요 형태로 되면은 얘들이 합쳐져서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이 있고요. 상쇄 간섭은 얘들이 상쇄돼서 되기 때문에 이 전자가 차지하는 이 확률적인 공간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생기냐면 영어로는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글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우리말로는 마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디는 여러분들 오비탈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지점을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것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보강간섭과 상쇄간섭 때문에 생기는 함수를 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예요. 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 자, 그리고 이렇게 상쇄간섭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결합성 있는 분자 궤도 함수가 반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보다 더 안정적이야. 더 안정적입니다. 결합 에너지, 결합을 봤을 때 더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자 오비탈의 모형을 쓸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릴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의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하나의 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자, 좀 더 안정적으로 되니까 요거 y축의 에너지죠. 안정적으로 봤을 때 자, 시그마 1s 자, 시그마 결합을 하기 때문에 s 오비탈은 시그마 결합만 한다 했었어요. 맞죠?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는데 자, 얘가 그러면 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가 되겠죠. 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 자, 여기 있는 거는 반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가 됩니다. 반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 자, 안정적인 게 뭐냐면 결합성이 분자 궤도 함수가 더 안정적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든 원자 궤도 함수. 여기 얘들 원자들보다 더 안정하다. 자, 에너지가 낮다라는 것은 더 안정하다라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반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는 그것을 만든 원자 궤도 함수보다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기호로 나타낼 때, 자, 시그마 결합인데, 예를 들어 1s 오비탈이면 시그마 1s 오비탈이라고 첨자를 쓰고요. 자,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것보다 더 불안정한 경우는 우리가 들뜬 상태에 있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자, 1s 오비탈의 반결합성
궤도 함수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스타를 붙입니다. 별표 스타. 그래서 시그마 1s, 시그마 1s 스타라고 얘기해서 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 반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호로 나타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전자를 채워나가는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p-오비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으면 p-오비탈도 이 방향에 있을 때는 파이 결합이 되겠지만 이 방향에 있을 때는 시그마 결합이 있겠죠. 그래서 얘도 시그마 예를 들어 2p가 될 수도 있고요. 파이 2p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스타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실 처음 나오는 내용이잖아. 맞죠? 처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제 MO 이론, 이 분자 궤도 함수의 이론에서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에요. 파동 함수의 개념. 그러니까 파동 함수의 개념을 본다는 건 사실상 양자역학의 개념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자, 양자역학의 개념.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상식적으로 상쇄간섭, 보강간섭에서 일어난 것을 반결합성, 보강간섭에서 일어난 것을 결합성, 그리고 s-오비탈은 시그마 결합만 일어나니까 시그마, 거기에 1s 오비탈이면 시그마 1s, 만약에 2s는 시그마 2s, 반결합성은 시그마 2s 스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442페이지랑 44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책으로 한번 442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책 442페이지 반결합성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분 결합성과 반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MO 이론에 따르면 두 순서 원자의 1s 궤도 함수가 겹쳐지면 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 하나와 반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 하나의 두 분자 궤도 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는 그것을 만든 원자 궤도 함수보다 에너지가 낮고 더 안정하다. 그리고 반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는 그것을 만든 원자 궤도 함수보다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합과 반결합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에 놓이면 안정한 공유결합, 전자가 반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에 놓이면 불안정한 결합이 형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결합성 분자 궤도함수에서 궤도함수에서 전자 밀도는 결합 원자 핵 사이에서 최대가 된다. 핵 사이에서 최대가 된다. 여기 있는 어디냐면 여기 얘기요. 여기. 자, 여기서 여기 원자 핵과 원자 핵성 이 사이에서 최대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궤도함수에서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폭되거나 소멸되는 방식으로 보강간섭, 그러니까 그 증폭되는 것을 보강간섭, 소멸되는 방식을 상쇄간섭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합성 분자 궤도의 함수는 보강간섭과 일치하고 반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는 상쇄간섭과 일치하다. 그래서 시그마 1s, 시그마 1s 스타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443페이지입니다. 자, 시그마 분자 궤도 함수라는 것은 결합성 또는 반결합성이 있는데 두 원 핵 사이의 선주위의 전자 밀도가 대칭적으로 집중이 되잖아요. s 오비탈의 특징. 그래서 시그마 분자 궤도 함수에서 두 전자는 하나의 시그마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보통 시그마 결합은 단일 결합에서 시그마 결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림 10-23, 그림 10-23은 요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을 얘기를 할 때 에너지 준위 도표를 나타냈는데, 자, 반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에는 마디가 존재를 한다. 노드 또는 마디가 존재한다. 그래서 핵은 함께 붙들지 않고 서로의 양전하에 의해서 반발하게 됩니다. 반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의 특징은 고립 원자에서 가지는 높은 것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다. 반면에 결합성은 더 낮은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자 궤도 함수의 특징을 일단 볼 건데, 여러분들 책에서는 445페이지의 얘기예요. 자, 형성된 분자 궤도의 함수의 수는 항상 결합하는 원자 궤도 함수의 수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원자 궤도 함수의 수에 따라 분자 궤도 함수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자, s 오비탈이 두 개 뭉치면 오비탈 여기 가는 거 한 개, 예를 들어 한 개 있으니까 여기도 원자 오비탈 두 개면 분자 오비탈도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전자가 배치되는 건 나중 얘기. 자, 두 번째, 결합성 분자 궤도 함수가 안정해질수록 대응되는 반결합성 분자 궤도의 함수는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자, 2번. 자, 3번은 분자 궤도 함수는 낮은 에너지부터 높은 에너지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H2에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H2가 있잖아요. 맞죠? 그럼 H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얘들이 만들어지는 게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여기가 시그마 1s, 얘는 시그마 1s 스타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자 배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전자가 두 개니까 결과적으로 밑에 안정한 것부터 전자가 들어가야 안정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그 의미입니다. 자, 3번 분자 궤도의 함수는 낮은 에너지 얘기했던 거고요. 자, 4번에 자, 각각의 분자 궤도 함수에는 파울리 베타 원리죠. 반대 스핀 방향은 반대여야 한다라는 얘기. 자, 5번째, 동일한 에너지의 분자 궤도 함수에 전자가 첨가될 때 훈투의 규칙으로 전자 배치를 한다. 훈투의 규칙이 뭐였죠? 훈투의 규칙. 홀 전자가 최대가 되게 하는 배치죠. 맞죠? 쌍을 이루지 않게. 홀 전자가 최대가 되게 하는 배치를 훈투의 규칙을 역시나 만족해서 여러분들이 한다. 예를 들어 p 오비탈이 이렇게 있으면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6번째, 분자 궤도 함수 내의 전자의 수는 결합하고 있는 원자의 총 전자수의 합과 같다. 그렇겠죠? 원자에 있는 전자를 전자 배치로 해야 되니까. 맞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s 오비탈까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p 오비탈을 좀 봐야 돼.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444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요 그림을 보면, 자, P궤도 함수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 P궤도 함수도 역시나 시그마 결합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P오비탈도 아까 전에 했듯이 X축의 축방향에 의해서는 이렇게 두 개의 예를 들어 P오비탈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X축이라 했을 때 Y축, Z축에 있는 그 P오비탈도 있잖아요. 이런 식의 됐을 때는 얘들은 파이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오비탈이 형성됐을 때 지금 두 개의 P오비탈, A오비탈에 P오비탈, B오비탈에 P오비탈 했을 때 여기죠. A. 자, P 했을 때, 자, 반결합성과 결합성이 있습니다. 반결합성과 결합성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얘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플러스,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쪽은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거는 지금 스핀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스핀 방향. 자, 반결합성과 결합성을 봤을 때, 여기도 역시나 또 마디가 생겨져 버렸죠. 여기는 보강 간섭을 했고요. 여기는 상쇄돼 버렸습니다. 여기는 보강돼서 더 추가가 돼 버렸고, 여기는 상쇄가 돼 버렸다고. 자, 이거는 역시나 p 오비탈이, 되는 것인데, 자, 여기, 지금 어쨌든 간에 시그마 그러니까 2p 오비탈도 시그마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그마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 플러스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는 보강 간섭이 된 결합성 파이 궤도 함수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상쇄돼서 이게 아니죠. 자,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반결합성으로 마디가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원래 P오비탈은 이렇게 마디가 있는데 마디가 하나 더 생겼죠. 자, 그래서 이 P오비탈도 전자가 한 개씩 있으면 파이 2P오비탈
파이 EP 스타 오비탈.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 결합을 형성할 때도 역시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y축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y축이 돼버리면 z축 하나 더 있겠지. 그러니까 파이 EP 같은 경우는 이렇게 z축이 있기 때문에 뭐 파이 EP라는 게 y축도 있지만 z축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EP가 아니고 y가 아니고요. 자, z축의 오비탈도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 이해하죠? 자, 그래서 역시나 뭐 여기도 있고요. 여기 역시나 여기도 반결합성 되면 파이 EP y 뭐 예를 들어 스타 파이 EP y가 아니고요. 왜 이러죠? 자, 파이 EP z 스타 자, 시그마 EP도 있고 시그마 EP 스타도 있고요. 맞죠? 자, 파이 EP 자, 이게 파이 EPY, 파이 EPZ는 사실은 존재는 하는데 여기가 지금 X축 기준에서 시그마 EPX가 잡혀버리면 당연히 EPY랑 EPZ는 스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스타가 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고 둘 다 존재를 하겠지만 자, 여러가지 다 존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누구 기준에서 잡냐가 중요한데 보통은 EPX, X축을 기준으로 보통 많이 잡습니다. 보통 많이 잡아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합차수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결합차수 같은 경우는, 왜 하냐고 하냐면요. 이 결합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합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합차수를 구하면 결합의 안정성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결합차수가 사실상 크면 결합차수가 크면요. 자, 결합차수가 크면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하게 됩니다. 자, 안정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결합성 MO에 있는 전자수에서 반결합성 MO에 있는 전자수를 2분의 1로 나누면 된다. 보통 결합차수가 1이면 단일 결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전자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단일 결합으로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2를 나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합성 MO에 있는 전자수에 반결합성 MO에 있는 전자수를 빼면 되는데 자, 여기 지금 그림 보면 자, 수소 같은 게 H2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원래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자, 수소. 전자가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여기 지금 여기 있을 때 알다시피 여기는 시그마 1s고 여기 시그마 1s 스타잖아. 전자를 배치할 때 자, 당연히 여기 두 개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합성 전자에는 두 개가 있는데 반결합성에는 전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니까 자, 결합차수 1입니다. 맞죠? 결합차수 1. 자, H2. 근데 H2에 플러스가 되면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린 거니까 여기 한 개 없겠죠? 그럼 당연히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는 얘가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무슨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이번에는 HE인데 우리가 사실은 HE는 왜 HE는 뭐 결합을 잘 안 하려고 하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유가 있는 거죠. H2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결합성에 두 개, 반결합성에 두 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얘들은 사실상 자, 결합을 안 하려는 의미가 어디 있냐면 자, 여러분 교과서는 446페이지인데 자, 지금 현재 얘는 지금 결합차수가 0이고요. 여기 한 개 빼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둘 중에서는 안정도는 H2의 플러스가 더 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합차수 갔는데 뭐 두 개가 가지고 뭐 안정성을 따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얘들은 이렇게 H2로 존재를 하는
1원자 분자잖아. 맞죠? 1원자 분자다.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술형이나 나왔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결합차수 이 그림을 그리고 이거 전자 배치를 해서 결합차수 때문에 얘가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맞죠? 자, 하면 되잖아. 그죠? 자, 그렇게 간다. 그죠?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46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2주기에 있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의 일반적인 분자 궤도함수의 에너지 준위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실제 예를 들어 우리는 뭘 하냐면 F2로 한번 해볼까? 자, 연습장을 좀 찾아볼게요. 자, 리그 오브 레전드가 깔려있죠. 자, F2에 전자 배치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F2는 9번이야, 맞죠? 자, 조금 9번이니까 자, 9번 플루오린. 자, 9번 플루오린의 전자 배치는 자, 알다시피 1S에 2개, 2S에 2개, 2P 5개잖아. 맞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1S에 예를 들어 2개, 자, 2S에 2개, 자, 2P에 5개니까 자, 요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대칭되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얘들이 결합성과 반결합성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결합성과 반결합성을 만들어낸다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얘는, 자, 여기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아, 이거 너무 붙였는데, 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할까? 자, 다시 할게요. 자, 이거 말고 다시 조금 더 길게 해볼까? 자, 플로린. 자, 플로린 하겠습니다. 자, 플로린인데, 플로린을 하는 게 아니라 F2의 분자 오비탈을 그리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연습을 꼭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1S, 2개. 자, 이번에는 2S, 아이고, 뭐하니? 정신 차려, 얘야. 자, 2S에 2개. 자, 2P에, 자, 2P에 5개를 그리면 되겠죠. 자, 역시나 여기도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자, 2P에 5개. 자, 2P, 2S. 그리고 1S. 자, 그러면 얘들을 그리면 이렇게 두 가지 식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얘가 시그마 1S고, 얘가 시그마 1S 스타잖아. 맞죠? 그러면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그대로 다 쓰면 되겠죠? 여기 있는 얘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 하면 여기는 뭔데? 시그마 2S랑 시그마 2S 스타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떡할래? 자, 2p 오비탈에 전자가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자, 2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X축 기준으로 봤을 때 X축 기준에서는 시그마 2px 오비탈이 지금 제일 안정하다고. 시그마 결합. 자, 그러면 시그마가 결합이 있으니까 p 오비탈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는데 얘가 뭐냐면 시그마 2px 오비탈입니다. 시그마 2px 오비탈.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뭔데? 아까 전에 이게 축 방향으로 X축 되면 여기에 각각에 맞는 PY, PZ 오비탈이 있다 있죠. PY, PZ 오비탈이 있는데 이거 각각 다 파이 결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자, 이건 뭔데? 파이 2P랑 2PY랑 파이 2PZ라고. 여기 각각이. 이 두 개의 에너지 주인 같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결합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거에 대칭되게 자, 요건 파이 2p y 스타 파이 2p z 스타. 그럼 여기 있는 거 마지막에 뭔데? 시그마 2p x 스타. 이런 식으로 한다. 자, 여기 대칭되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봤을 때 자, 여기 있는 2번 결합성 분자 궤도함수가 안정해질수록 대응되는 반결합성 분자 궤도함수는 더욱 불안정해진다. 자, 이렇게 갔다. 그러면 여기 전자 배치를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다 했고, 이번에 이제 여기 이제 넣어야 되니까, 여기 5개 있고, 여기 5개 있으니까, 여기 2개 넣으면 되겠죠? 10개 중에 지금 2개 넣었습니다. 자, 여기도 1개, 2개, 3개, 4개 넣었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4개 남았네?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됩니까? 자, 이러면 끝. 자, 이러면 끝났으면, 자, 여기 결합차수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결합차수 2분의 1에 결합성의 전자수 2, 4, 6, 8, 10이죠. 10 빼기, 자, 반결합성 2, 4, 6, 8개입니까? 8개니까, 자, 얘는 2니까 1이죠. 자, 1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자, 뭐였냐면 결합차수가 1이다. 결합차수가 1이면 그 F2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면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얘는 상자기 반자기성을 봤을 때 홀전자수가 존재합니까? 홀전자수 없잖아. 맞죠? 홀전자수 없기 때문에 얘는 반자기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요. 여러분들 책을 보면 자, 여기 잘 보면 알겠지만 현재 모든 전자를 그리다 보면 모든 전자를 그리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밑에 있는 건 다 찰 거거든. 맞죠? 전자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얘는 전자 배치가 1s에 2개, 2s 2개, 2p 5개니까 여기까지는 일단은 결합성, 반결합성의 전자수가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현재 전자를 여기서 지금 2개 있으니까 여기 2개 들어가고 여기 2개 들어가니까 4개씩 들어갔다고. 맞죠? 다 들어간다고. 여기까지 다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여기까지의 결합 차수는 0이잖아. 왜? 반결합성 전자수와 결합성 전자수가 같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결합 차수 구하려면 사실상 이 원자과 전자 중에서도 가장 바깥에 있는 바깥에 있는 얘기하면 안 되겠네. 이 p-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 p-오비탈 정도부터 결합 차수를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2분의 1에 결합 차수가 지금 결합성에 한 2개, 6개잖아요. 맞죠? 6개고 반결합성에 4개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1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의 팁입니다. 하나의 팁입니다. 하나의 팁이라서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B2 자, B2의 전자 배치를 한다 했을 때 자, 우리 프린트에는 없는데요. 자,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본다고 했을 때 자, B2를 한번 해볼까? B2 자, B2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습 자, B2에 전자 배치를 한다 했을 때 B는 5번이잖아. 맞죠? 5번이니까 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1개니까 아까 우리가 연습한 대로 1S 같은 경우는 사실 2S까지는 볼 필요가 사실 없다라고. 맞죠? 볼 필요가 자, 없는데 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맞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각각이 만들어지는 거 자, 또 이러네. 자, 정신 차리세요. 자, 한 개씩 그리면서 하자. 그러네. 자, 1S 그 다음에 2S 2S 이거 두 개 같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1S에 2개, 여기도 1S에 2개, 2S에 2개, 2S에 2개, 이걸 2P에 한 개씩 하면 되겠죠? 자,
자, 1개 2p 여기도. 그럼 여기도 어떻게 뭐가 만들어지겠지, 맞지? 여기는 사실 이렇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네, 맞죠? 우리 p 오비탈이니까. 지울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봅시다. 일단 있는 대로.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는 채워나갈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 전자 2개, 여기 전자 2개, 됐고, 여기는 시그마 1s, 여기는 시그마 1s 스타, 여기는 시그마 2s, 시그마 2s 스타. 자, 그러면 여기는 뭐죠? 전자가 일단 여기 들어갈 건데, 일단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는 시그마 2, p, x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합차수를 봤을 때, 자, 여기까지 결합차수 똑같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얘들의 상자기, 반자기를 봤는데, 홀 전자가 2개 있으면 상자기성입니까? 반자기성입니까? 홀 전자 2개가 없죠? 맞죠? 홀 전자가 없잖아. 자, 홀 전자가 없죠? 여기 홀 전자가 없네. 맞죠? 그럼 얘는 지금 홀 전자가 없어요. 홀 전자가 없으면 반자기성인데, 여러분들 거기 449페이지에 보면 B2 같은 경우는 반자기가 아니고 상자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 자, 여기서 또 멘붕이 오죠. 아씨, 뭐야.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자, 여기 있어요. 동액 이원자 분자의 성질인데, 여기 N2까지 쭉 그어놓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 S 오비탈, ES 스타까지는 똑같은데, 어디가 되냐면, 이게 뒤집혀 버린다. 뒤집혀 버린다. 뒤집혀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는 우리가 아까 전에 뒤에 있는 거는 시그마 EPX, 파이 EPY 이렇게 됐었잖아. 맞죠? 그리고 파이 EP 스타, 시그마 EP 스타. 근데 지금 왼쪽에 있는 여기는, 자, 여기가 지금 뒤집어져 버렸죠? 뒤집어져 버려서 이렇게 됐다. 자, 이거는 왜 이런데? 자, B2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썼으면, 자, 이런 식으로 되잖아, 지금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파이 EPY, 파이 EPZ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홀 전자가 없다가 홀 전자가 2개 생겨져 버렸죠. 결합차수는 똑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얘들이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왜 뒤집혀지냐 얘긴데, 그 뒤집혀지는 얘기는 어디 있냐면 44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그마 이게 지금 일반적인데, 이게 지금 뒤집혀지는 것은 지금 어디는 리튬, 그리고 뭐 붕소, 얘랑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까지. 자, 여기서 지금 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sorry. 이건 역전 현상이 이미 일어난 거죠. 자, 역전 현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은 이 주기에서도 이 뒤에 O2F2는 전기음 성도가 매우 큰 부분입니다. 전기음 성도가 매우 큰 부분은 전자가 어떻죠? 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전자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겹침 현상이 있더라도 난 전자를 매우 좋아하는 성질이잖아.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는 건 전자를 잘 끌어당기고 싶어하고, 전자를 그러면 있는 걸 좋아한다는 뜻인데,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얘들에 비해서 전기음 성도가 작아요. 전기음 성도가 작아서 지금 시그마에 먼저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미 지금 시그마 1s 또는 시그마 2s라는 것이 이렇게 전자 겹침 현상이 현재 있는데, 얘는 2s, 얘는 1s. p 오비탈 자체에도 전자가 이렇게 겹쳐져서 됐다면 전자가 겹침이 너무 커져서 반발력이 커진다. 그러니까 전자를 난 그렇게 얘들에 비해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애들이 전자를 겹침 현상이 많아지면 되게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이 EP, EPZ의 전자가 먼저 들어가는 게 얘들은 더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위에 거는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자, 요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화학을 하다 보면 이거 설명 나오면 또 이거
예외가 있네? 그 예외는 사실 이래. 또 다른 거 나오다가 이거는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돼서 이래. 하면서 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하나를 알려주고요. 또 거기에 예외가 있으면 거기에 또 새로운 거 알려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영역이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아씨 저게 뭐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게 화학의 매력입니다. 불확실성, 불안전해요. 지금 우리가 첫 장부터 지금 마지막 쪽까지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뭐냐면 분자 기하 구조를 따지고 분자의 그 구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크게 세 가지로 VS EPR과 그리고 원자과 결합 이론, 원자과 결합 이론, 그리고 분자 궤도 함수 얘기를 하는데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유 결합이 있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걸로 설명이 안 되면 이걸로 설명하고요. 또 이걸로 설명 안 되면 이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무조건 네가 맞고 저게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의 공유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된다. 자, 하나의 공유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조금 신경을 쓴다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 너무 많네, 멘붕이네 라고 할 게 아니고요. 일단 계산을 위해서는 이 결합차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2주기 정도까지만 할 줄 알면 됩니다. 2주기 정도까지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2주기 정도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그릴 줄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누가 더 안정적인지.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결합차수 쓸 수 있다. 그럼 N2만 배웠지만 N2 플러스도 우리가 결합차수 다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상자기 반자기성도 홀전자수로 따질 수 있다. 자, 비편제화된 분자궤도 함수인데 비편제화는 다시 말해서 편제화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제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편제화가 뭔데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쏠리지 않음. 그래서 원자 사이 한정되지 않고 세리 사이 원자로 넓혀진다. 뭐 벤젠 같은 거 우리가 보통 공명 구조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쏠려져 있지 않는 비편제화된 전자. 그러면 안정하다는 뜻이죠. 어느 한쪽으로 쏠려져 있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게 되면 어떤 부분과 맞닥뜨렸을 때 반응을 확 해버릴 수 있잖아. 맞죠? 여기 있는 얘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맞죠? 그래서 위아래로 전자 밀도가 이렇게 균형적으로 되어 있다. CO3도 역시나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이 버키볼 우리 아는 그래핀 이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죠. 플러렌 같은 경우 전부 다 이런 공명 구조를 이루고 있고 비편제화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많이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과 했는데요. 여기 어려운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자, 이제 나중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